네, 촛불행동 TV에서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죠. 국제사회의 우려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을 모셔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제가 처음 질문은 언제부터 원자력 이 연구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첫 직장이 원전이에요. 아, 원자력 그래서 전공하셨구나.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는데 네. 사실 저는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회사로 저 동료들이 많이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제 자동차 회사를 갔는데 이제 어플라이하는 과정에 두 군데를 어플라이했는데 두 개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정비하는 회사였어요. 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산해 석사 과정도 있고 그런 데서 하면 환경도 좋고 시골이고 저도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일하면 뭐 그래 조용하고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정말 자동차를 안 하고 큰 고민 없이 가셨네요. 네, 큰 고민 없이 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으로 다시 왔는데 오자마자 캐나다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를 가서 월성 2, 3, 4호기 원자로 공동 설계, 한국 캐나다 공동 설계 그 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기 설계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실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전력 기술로 우리가 다 이관이 됐어요. 1997년 1월에.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원자력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력 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은 놔라. 이제 사업으로 이관을 시키고 당신네들은 순수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구조조정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엔지니어링을 하고 나서 2001년 1월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로 설계 컨설팅 그쪽으로 이제 쭉 하고 그 뒤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나서 저는 우리나라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원전 비리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저런 거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의심이 가요. 우연기회에 이제 영광 1, 2, 3, 4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한빛 안전성 검증단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지적서가 한 호기당 보통 한 3건? 그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치시오 해가지고 한 수원이 받아들인 것만 700건이 넘어요. 야, 이거 현장이 안 바뀌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2015년이 됐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누군가가 이거 얘기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대를 맸죠. 어떻게 보면 다들 원자력 전문가들은 결국은 이렇게 과제가 올라가면 한 손 쪽에 자주돼요. 한 손. 그래서 그런 독점적인 어떤 패권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입번 못해요. 이번에 후쿠시마 시찰단 보세요. 딱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현장에 다 계시는 거군요. 과학자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를 뽑아가지고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원한이가. 그죠? 다 연구원 분들이시는데 보니까. 산하기관 직원들, 자기 직원들 데려간 거예요. 입번 못하게. 그런 분위기가 원자력계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자력 마피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군요. 오늘은 그래도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저번에 한번 길거리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이 반응이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해가 쉽게 쏙쏙쏙 됐습니다. 근데 그날 모자랐던 얘기를 오늘 대담에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아주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 알프스 관련한 질문입니다. 알프스를 거친 처리수가 오염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물이 되는 거냐.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 근데 저같이 이제 평범한 국민들은 그래 알프스 처리하고 나왔으니까 처리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건지. 이름이 다르네요. 이름이 다르죠. 의도적으로 이름을 다르게 지은 것 같아요. 오염수고 하나는 처리수. 근데 알프스 성능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알프스 성능이 오염수를 처리를 했을 때 완벽하게 제거되냐.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알프스라는 게 원래 있는 기계인 거예요? 아니요. 핵종 제거 설비라고
일본에서 명명을 한 거예요. 알프스를. 그 일본에서 만든 겁니까? 예, 아. Advanced Liquid Process System이에요. 아, 그런데 그런 그 영문으로 얘기하면 액체 공정 계통이에요. 네네. 고급화된 액체 처리 계통. 네.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본 애들이 뭐라냐면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완벽해서 네. 삼중수소를 빼놓으면 다 제거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사기야. 완전 사기.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직접 만든 지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2013년에 만들었고요. 네. 처음으로 만들어 설치를 했는데 고장 나가지고 1년 동안 못 돌았죠. 아.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고장 난 게 뭐 40번인가? 이미 성능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동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밝혀진 상황인데 25개 필터 중에 24개가 빵꾸난 상태로 그냥 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왜 가동하냐? 질질 새는데 네. 필터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가동을 그냥 시켰냐?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야, 이게 안 걸릴 줄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네. 대책 없이 그냥 놔둔 거예요. 네. 그냥 새든 말든 그냥.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이런 장비로 걸르고 있어 이런 거를만 보여주려고 하는 쇼 같은 거네요. 그러면 알프스가 네. 딱 그거예요. 네. 물론 제거를 완벽하게 못할 뿐이지 제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하는데 그래서 저감 설비다. 네. 핵종을 저감시키는 설비다. 그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해도 오염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처리해도 오염수다. 그러면 처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오염수고 처리수고 현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거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쓸 때는 똑같은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처리된 오염수. 그렇죠. 네. 다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처리 오염수, 2차 처리 오염수 이렇게 얘기해야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오염돼 있구나. 네. 그거를 알 수 있는데 처리수다 그러면 이건 먹어도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막 먹겠다는 사람들 왜 이래 많은지. 네? 그 안에 핵종이 삼중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걸러내고 뭘 못 걸러냅니까? 다 못 걸려. 다 못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분 나쁘면 다 못 걸고 예. 아까처럼 뭐 필터 빵꾸 났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안정화된 시스템이 네,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어느 날은 잘 고르고 어느 날은 못 고르고 이런 일들도 컨디션에 따라서 잘 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능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능 데이터가 없으니까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알프스 설비를 검증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차단이 가서 알프스 장비를 그렇게 열심히 꼼꼼히 막 봐가지고 저는 알프스 파는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보고 온 거예요? 아이 비지팅. 그게 시찰이에요, 영어로. 네, 그렇죠. 그냥 진짜 보고만 온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대국민 사기극이네요. 뭐 몇 가지 자료를 더 요청하고 받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 일본 애들이 허용하는 것만 그런 거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 제공하겠습니까? 그럼 대표님 그 시찰단 갔다 와서 이제 보고 발표 브리핑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잘 놀다 왔구나. 그럼 처음부터 갈 때부터 큰 기대를 걸지 저는 아예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 빌미만 준다. 어차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염수 배출하는 것 자체부터도 반대거든요. 네. 근데 처리했다고 오염수를 또 버려? 그 처리해봤자 뭐 얼마나 처리됐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체를 반대했죠. 네. 근데 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럴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 와서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원자력 산업계가 특히 뭐 학회까지 나서가지고 1리터 먹어도 된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10리터 먹어도 된다. 10리터까지 먹어도 된다. 뭔가 과학적인 기준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저런 소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알프스가 다른 핵종들을 다 제거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 책상 위에서야 하는 얘기지 그게 실제로 그러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지금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알아요. 아는데도 그런 겁니다. 아는데도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력 학회가 학술 활동하는 데가 아니고 이해를 도모하는 협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뭐 학회 거의 임원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저러는데 학자로서의 양심 두 번째고 아예 원자력 학회 60년 그 원자력 학회 전통을 허물고 있다. 학회로서의 명성을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이익 집단화 돼버리는 그런 걸로 지금 전도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평생 회원이지만 아니 이거 저 회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국민들한테 예? 오염수 먹어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걔네들하고 앞으로는 어디 나가서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그랬는데 디스커션 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이하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30년간 조금씩 방류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괜찮은 건가요? 이론적으로야 뭔 얘기를 못 해요. 근거는 또 있는 거죠. 이론의 근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30년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30년 뭐냐면 지금 저장된 탱크에 양이 137만 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1년에 22조 베크렐 정도 내보내는 기준으로 보면 30년이면 매년 이제 22조 베크렐 내보내면 30년 동안에 137만 톤을 내보내는 거예요.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22조 베크렐은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것보다 작다. 그래서 가동원전에서 나가는 것보다 작게 포장해서. 네. 그것도 다 기준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3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가동원전에서 나오는 핵종과는 완전히 다른 백화점식 핵종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얘기 안 해요. 삼중수소 가지고 얘기하지. 삼중수소가 자기네들은 요거밖에 22조 베크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한국 원전이나 중국 원전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이 나오지. 1년에 1000베크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야, 한국 원전에서도 저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저 후쿠시마에서 나가는 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죠. 어떻게 사기인지 해설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것들. 플루토늄도 있어요. 네? 세슘도 있고. 그게 보통 일반 원전에서 배출할 때는 없는 겁니까? 네, 없어요. 이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요게 이제 해결료 봉이 요만해요. 네. 봉이 요만한데. 실제로요? 네, 실제로 요만한데 이게 이제 100 몇십 개가 이렇게 어셈블리화 돼가지고 4m 높이로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100 몇십 개를 이렇게 어셈블리한 게 하는 게 해결료예요. 그게 집합체라래. 네. 그런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요 봉이 지르코늄 봉이라고 굉장히 특수 물질인데 요 안에 해결료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냉각수가 이래 지나가면 요 껍데기만 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열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건 쎄니까. 지르코늄이라는 쎄. 메탈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는 건데 지금 오염수는 이게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장이 다 나온 거예요. 해결료가. 네네. 믹싱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지나가 봐. 어떻게 돼? 그래서 오염수가 이건 구정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놈이 오염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이랑 다른 거군요. 그거하고 우리나라 경수로 원전 이런 거는 요거잖아요. 네.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철에 닿은 것뿐인데. 철에 닿은. 그러니까 여기는 철이 중성전을 맞으면 코발트가 돼. 방사성 물질.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시시껄렁한 것들이 좀 나와요. 가끔 해결료가 깨져가지고 여기서 일부 극미량 뭐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 근데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정지가 돼요. 그리고 그 해결료를 빼서 안전한 데 따로 저장한다고요. 그리고 가동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원전에서 나오는 핵종은 보통 한 17개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나오는 거는 63개, 64개 이 정도.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플루토늄도 아주 작은 양인데 이쪽은 해결료 하나당 7%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루토늄이.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3호기 같은 게 굉장히 해결료가 위험한 물질들로 범벅이 돼 있는 그걸 코륨이라고 하는 코륨. 코륨. 녹아서 떨어진 거. 네. 그게 이제 거기서 지하수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뽑아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게 오염수예요. 네. 그러니 근본적으로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와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거군요. 아, 근데 그 삼중수소가 위험하긴 하지만 네. 그 플루토늄, 세슘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전 삼중수소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삼중수소도 위험하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극미량이 들어와서 오가닉 바운드 트리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기결합 삼중수소, 유기결합 삼중수소. 예, DNA에 있는 그쵸. 그 뭐 수소랑 빼고 치환이 다시 되는 끼워주고. 거예요. 네. 치환이 되면 그게 주변을 파괴시키거든요. 네. 그럼 DNA가 깨지죠. 네. 그렇게 되면 불균형 성장이 또는 기형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거는 암으로 갈 가능성도 네. 있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는 거고. 그럼 선생님 말씀은 이제 일반 원전에서는 그런 게 섞이긴 하지만 그게 인체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고 관리가 다 되고 있다. 관리가 잘 되고 네.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염수 같은 경우는 그 양이나 그 종류나 더 다양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삼중소만 갖고 비교해 보자. 자, 딴 건 일단 알프스로 최대한 제거를 해서 네네. 기준치 농도 이하로 맞춰가지고 희석시켜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가동원전하고 후쿠시마 원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가동원전은 전기를 생산한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량의 방사선이 주변에 뭐 좋은 영향은 안 끼치겠죠. 그죠? 다만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줄지는 미미한 수준이라서 측정이 안 될 정도라고요. 네. 그래도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변 주민들이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월성 원전 같은 경우 거기가 삼중수소가 꽤 많이 나오는 발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은 기분 나쁘죠. 내가 왜 먹어야 되냐? 내 몸속에 왜 삼중수소가 나와야 되냐? 그렇죠. 그죠? 네. 본인은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삼중수소가 나온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래도 국가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 부족한 전기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정당화. 후쿠시마는 버리는 게 무슨 정당화가 되냐고. 그렇죠. 네. 네? 누구한테 도움이 되라고 누구한테 거기다 공해상이잖아. 네. 그럼 주변 국가들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는 정당화 원칙에 위배돼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당화 원칙인데 그럼 원전이 그 정도 피해를 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위협을 받아요. 무슨 정당화에 위협을 받느냐? 재생에너지가 엄청 싼 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더 싸요. 여기는 핵물질이 안 나와요. 여기는 핵물질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을 해친다 뭐 이런 이제 여기도 부작용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원자력이 점점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차츰차츰은 그 줄여나가는 게 추세인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는 명분이 없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일단 돈은 이제 그 5가지 옵션 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5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해양 방류가 가장 싸요. 34억 엔이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웃기잖아요. 다른 거는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다른 거는 뭐 1,000억 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그죠? 뭐 몇백억 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겨우 그 돈을 아끼려고 지금 전 세계를 볼모로 방류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34억 엔 들어가니까 가장 싸다는 거고, 뭐 1조 정도 싸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4억 엔이 340억 원이잖아요. 재밌는 게 지금 이거 버린다고 터널 팠잖아요. 네네. 터널 공사비가 350억 엔. 자기네들이 평가할 때는 34억 엔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터널 파는 데만 350억 엔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네. 사기친 거죠. 네. 훨씬 그죠?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측정하고 핵종들 측정하는 30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250억 엔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버리니까 주민들이 이제 또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뭐 보상도 하고 뭐도 하고 사회적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 몇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싼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구나. 34억 엔으로 잡았어요. 왜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 오염수가 지금 방류되는 오염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렇죠. 더 심각한 오염수들이 앞으로 방류될 그래서 수 제가 있다. 이제 그냥 갖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뭐 측정하고 뭐 희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문제 없게 해가지고 내보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30년 동안 똑같이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의심스럽죠. 그리고 버리기 직전에 그걸 누가 확인하냐고요? 크로스 체크를 누가 하냐고요? 자기네들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도쿄 전력이 뭐 성실하고 자기네들이 진실만을 얘기했냐? 완전히 저기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를 믿는다? 이거는 그거에 동조하겠다는 거야. 네. 지금 일본 국민들 반응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을 제가 갔다 왔잖아요. 작년 11월 하고 올해 4월 갔다 왔는데 네. 그 시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오염수 버린다는데 당신네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반대죠. 근데 반대를 해봤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반대 이렇게 했는데 완전 확 눌러버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뭐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 후쿠시마 시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뭐 좀 그건 바뀌지만 한때 70%가 반대를 했어요. 어민들은 100%.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버리겠다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버리겠다. 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런저런 물어보고 또 유력 인사들도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얘기가 이거 구세주 같다. 아 진짜 예, 그렇게 희망을 찾고 계세요. 기댈 땐 한국밖에 없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자기네들이 힘이 없다. 네. 그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외국에서 떠들어주면 일본 애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외압이 되게 약하대. 그리고 자기네들이 세계에 어떤 오명을 떨친다 이런 것들이 막 퍼지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막 떠들어달래. 좋은 방법을 찾았네요. 예. 아니 근데 국민들도 그런 무기력증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라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완전 자포자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저 어민들을 막 그래 하고 이제 저 시민들도 막 공동행동 만들어가지고 뭐 국회에서도 네네. 막 야당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해볼 수 있겠다,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거. 거기다 이제 더 탐사해서 네. 100만 유로 이거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중국에서 아주 받아서 비중 있게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시민들이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네. 외무성 앞에서 막 진짜 데모도 하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고무적으로 좀 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진보 단체들도 지금 일본 국민들을 연대하는 싸움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큰 힘이 되겠네요, 일본 국민들에게. 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도 얘기했지만은 바이든한테 레터 보내기 운동 그걸 전개하자. 네. 그래가지고 주소나 이런 것들을 공지해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또 시민들 중에는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또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바이든한테만 보내? 트럼프한테도 보내야지. 그쵸,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아니 지금 바이든이 불리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점 잡았네 나. 그렇게 쓰라고. 그럼 바이든이 압박을 느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참 대단해요. 전략이 저희 촛불 국민들이 이런 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네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후쿠시마 지역의 주변에 방사능 오염 정도 어느 정도이냐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가서 재보니까 경계 지역이 거의 연간 10mSv 네.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전후 네. 그 정도로 높은 방사선 준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 시민들이 한때 허용되는 기준 그게 1mSv인데 1년에 거기는 10배 이상 전후 뭐, 토양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굳이 경계에서 그렇고요. 네. 조금 가까워서. 떨어져도 뭐 3, 4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니까 연으로 따지면 거의 뭐 10배. 그러면 지금 실제로 피해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신 게 있나요? 그렇죠. 후쿠시마 그 발전소에서 후쿠시마시가 한 7, 80km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다테시라고 좀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시의회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방사선 후유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사고 후유증. 네네. 그래가지고 무기력증이라든가 뭐 막 벌겋게 올라온다든가 피부병 같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감히 막 기형성장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태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많은 그 원자력계 사람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에 뭐가 바뀌었냐 그러거든요. 뭐가 바뀌었냐. 근데 거기에 개체수가 확 줄었어요. 네, 개체수가. 이번에 잡은 건 18,000 베크렐 우럭이 잡혔는데 그놈은 거기서만 노는 놈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연예인들이 막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G7 식탁에 막 후쿠시마 술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후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자기는 어차피 피해를 입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네. 협조를 해달라 네. 강제적으로. 근데 사실 그거를 참 일본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원전 사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지금도 사고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걸 주변국에서 도와주겠다 다 물리쳐요. 왜요? 네? 왜요? 자기네 기술로 다 극복이 된다. 너는 까불지 마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술도 안 되는 애들이 와서 깜짝대냐. 가봐. 그럼 이거 와서 그래도 봐줄 수 있는 데는 프랑스 정도, 미국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는 재처리를 도와주고 있고 플루토늄 농축하고 이런 걸 도와주고 있거든요. 미국은 원래 이제 규제 구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뭐 허용을 하는데 한국, 중국, 뭐 대만 이런 데 가봐. 너희들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하급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해결하나요? 그럼? 해결을 안 하고 있고 없는 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공해상에 오염수를 버리지 말아야죠. 그죠? 자기네 다 해결했다면서 왜 공해상에 오염수를 버리냐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궁금합니다. 그 도움도 다 물리치고 그런 거를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민족성이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진짜. 저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통신사 2명을 보냈잖아요. 한 사람은 거기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 침입할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고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네요. 딱 둘로 갈라졌죠. 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저기 오염수 버리는 거를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 쟤네들 믿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떤 모 집단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일본의 민족성까지 얘기가 지금 나왔다 갔는데요. 그러면 IAEA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날이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원래는 이제 나오고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IAEA 기구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권이 있기 전엔
북미 간 핵개발 공정이 있을 때 미국 측 핵사찰 기구로 언급됐던 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판은 그렇게 달고 있지만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단체로 가깝지 않냐. 그래서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IAEA는 원래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네. 핵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그 핵무기 만드는 거를 사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주목적. 근데 그것만 하니까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데는 다 따라잡아 버리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안전 쪽으로 네. 싹 돌아서 이제 안전 뭐 하는데 안전을 하려니까 이제 주권 존중이라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이걸 하게 돼 있고 다만 핵 사찰은 강제 규정이 있어요. 그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핵 사찰을 이제 어디 가서 미션이 떨어지면 가서 하는데 안전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안전 감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네, 주권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그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을 검증하러 가다가 네. 전쟁하면 안 되니까. 네. 발전소 안전하게 돌리냐 안 돌리냐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 원자력 안전 감시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핵 사찰 기구의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이런 거는 약한 거예요. 거기 환경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결국 지능. 그러니까 지능 쪽으로 이제 평화적 이용이라는 지능을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후진국들 찾아가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희들 핵이 갱생하는 거니까 당신의 에너지 문제 해결하려면 인력을 양성해야 돼. 그다음에 기초 R&D 시설, 특히 연구용 원자로 이런 거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조금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IAEA가 뭐 그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후진국을 도와준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감시는 엄밀히 보면 IAEA 역할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일본하고 계약을 해서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게 국제적인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던 일도 아니었고. 예. 근데 지금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환경평가를 지정하게 된 거죠. 돈 받고 용역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오는 기술 지원. 기술 지원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공해상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환경을 우려하니까 그렇죠. 국제기구로서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IAEA의 존립 기반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돼 저기. 아니면 일본의 소속으로 바꾸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외주받은 업체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보고서들을 제출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전락이 돼버린 거죠. 네. 교묘하게 미국과 일본을 합치면 3분의 1을 초과해요. 그렇죠. 거버넌스를 갖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치면. 중국은 뭐 20% 정도 내는 것 같은데 많이 내는 거죠. 중국도 15%인가 15%인가 꽤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2위지만 홀로잖아요. 홀로 나 홀로.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거. 영향력이 좀 적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보도가 일본이 IAEA에 뇌물을 100만 유로를 줘서 결과서를 조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게 언론에서 완전 대대적으로 이제 분석 보도가 되고 있진 않고 민들레랑 더 탐사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최근에 그 보도를 인용해서 분석 보도를 내고 있는데 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더 탐사에서 제가 원자력 엑스파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겠죠. 네. 야 이거 진위가 어떻게 되냐. 딱 보고 저는 이거 가능성이 많은 얘기다. 왜냐하면 최신의 정보를 얘기해요. 내용이.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 그 다음에 가장 핵심 인사들을 직접 거명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제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잘 맞는 거예요. 네. 뭐 하나 서로 상충이 되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진실성이
있다. 지금 그게 외무성 일본 외무성 관계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네,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문구를 이렇게 수정을 다 요청을 하고 이미 그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일본에 낸 의견을 가지고 수정 발표될 거다라는 이제 제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IA 결과 보면은 알게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할게요. 애초 그 원전 사고 확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원전 사고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것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을 텐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인지.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이후에 크게 바뀐 게 없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관 부서지만 실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관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가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다 떨어지는데 규제한다고 그걸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규제하는 쪽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면 실행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대피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 이후에는 이제 일본을 보면 잘 알죠. 특히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네. 코어 캡처라는 게 있어요. 원자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녹아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건물 바닥이니까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것도 뚫고 내려가거든요. 네. 그럼 지하수를 만나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런 형태예요. 음. 후쿠시마가. 그런데 체르노빌은 이게 이제 원자로가 있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콘크리트도 막았어요. 아, 그게 그럼 사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고 났을 때 사고 사람이 이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아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29명이라고 하고 28명이라고 21명이라고 어딘 정확하게 뭐라 하게 20명대 다 죽었어요. 네. 국가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는 지하수 오염 문제가 일본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후쿠시마는 앞으로 계속 골치 아프게 할 거니까 거기는 좋지 않은데 800조니 뭐 이러잖아요. 아, 네. 복구하는데 네. 복구 비용이 뭐 500조니 800조니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아, 네. 그 차이는 왜 생겼다고 보세요? 그럼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사후 처리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체르노빌 때는 고르바초프가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을 못해. 그래서 유럽의 도움을 받자. 그래가지고 외국의 협조를 받았어요. 협력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근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거절했어요. 네. 사고 일어났을 때도 현대중공업이 배를 보내가지고 불을 끄게 도와주겠다 뭐까지 했는데 그거 다 거절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그래서 사고는 계속 커졌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처리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네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단 투기까지 이제 와. 그러니까 핵의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 핵의 폭력적인 면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다. 아니 이 정도면 일본에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나라들이?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충격적인 좀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태평양 도서국가 17개국으로 이루어진 PIF에서도 지금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만 지금 방사능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사시장 가서 바닷물 마시는 쇼 보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전 그거 보고 노모 코멘트입니다. 다들 말을 잊지 못했어요. 거기 수사시장에 있는 직원분들 표정 보셨어요? 말을 잊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오염수도 아니지만 바닷물을 퍼마시면서 이게 10여 년 전에 다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온 거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뭐 그렇게 이제 확증 편향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우가 빗나간 거고 실제로 일본 가서 그렇게 먹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후쿠시마 갔을 때 불과 2km 떨어진 지역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수영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래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기다렸어요. 저 사람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해변으로 나와요. 걸어 나오는 거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 있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당신 여기 오염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몰랐다.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정부에서 전혀 알려주질 않는 거네요. 여기 네. 오염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통제하지도 않고. 아니 버젓이 2km 북방에서 예. 해류가 쿠로시오 열도는 그 오염수가 북쪽으로 가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근데 거기서 파도 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염된 거 알고 있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야, 심각하네요, 진짜. 그래서 아니 몸이 오염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에 안 좋다. 그랬더니 나 여기서 살아요. 아까 그 국민들의 반응이랑 이런 게 좀 이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가보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다들 방사선으로부터 내 몸이 지금 공격받고 있으니까 건강이 언젠가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러고 보면 좀 우울하고 좀 그런 표정들이 많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일로 짜증나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겠지만 네, 저희는 윤석열 때문에 주로 뭐 저희 윤석열이 오염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일본 국민들의 상황이 좀 그렇군요. 방사능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여러 곳에서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여기 방송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능 오염수가 제 문제는 삼중수소 하나만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다액종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주는 피해가 정량화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후과들이 있지만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를 정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염수가 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축적이 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은 농도가 낮아도 그 안에 있는 저기 생선들은 농도가 몸에 방사능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게 생체 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물을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럼 먹으면 진짜 먹으면서 먹어도 된다 이러면 또 괜찮은데 안 먹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맛을 보면서 그거 먹는 건가요, 그게?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먹으면서 먹어도 된다.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무책임한 거죠. 그 고등생물일수록 체내 축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만한 놈들은 뭐 그냥 얼마 농축이 안 되는데 이게 저 상층부를 차지하는 먹이사슬에 그런 동물들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걸로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한테 나타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불특정 다수한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확률적인 그런 그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보통 뭐 500mC 정도 맞아야 뭐 저 몸에 조금 2~3% 영향을 주는데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엑스레이보다 막 방사선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전신 받는 거 봤어요. 일부만 봤지. 네. 그리고 바다에 방류하면은 이제 막 물 속에 막 희석돼가지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농도가 낮아도 생체 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물은 훨씬 높은 체내 방사능이 축적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문가에게 좀 나중에고요. 국힘당의 이런 의원들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특정 이제 그 정부나 여당 이런 분들이 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과 함께 이제 맺은 미일 안보 동맹이 있어요. 거기 한국 끼워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미일 안보 동맹이죠. 한미일이라고 한국은 주장하고 싶겠지만. 네. 근데 이제 미일 저희 껴주지도 않고 지금 미일 안보 동맹에. 네. 거기에 이제 미일 안보 동맹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중국과 북한을 고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적대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맹 구축을 하려고 이제 폼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일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옹호를 하고 하지만 일본이
도움을 이제 주는 대신에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거를 도와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외교적인 역학관계에서 이게 곁다리를 싹 들어서 들어간 거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거라서 꼭 한미일 또는 미일 동맹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지구인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환경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미일 안보 동맹 뭐 하고 싶으면 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데 그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끼워넣지 마라. 네, 네.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미국의 구도 아래에 맺어진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을 미국이 뒤에서 이제 처리해주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들어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끼어들어가는 끼어들어가는 좀 뭐라고 허수아비처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대신 해명해주고. 일본이 버리는 거 협조해 뭐 이렇게 된 거죠. 네네. 저희는 이제 말 잘 듣는 말 잘 듣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됐죠. 참 안타까워요. 저거 벼랑 끝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딱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그냥 뭐죠? 문제 없다 이러다가 일본이 문제 있으니까 1년 연기 이렇게 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1년 연기되면 정부 여당 바보 되는 거예요, 저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판세를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판세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국익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 발언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면서 개별 입장들을 막 내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한 의사 선생님 SNS에 올라온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0, 70대 이상의 방사선 피폭은 인류라는 종의 멸종을 일으키진 않지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임기 여성의 방사선 피폭은 생식세포 DNA를 파괴하여 기형, 불임 등 인류 멸종의 지름길이다.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젊은 인류의 생식세포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다시피 한 50대 이상 인류의 체세포에 비해 같은 양의 방사능 피폭이 되어도 수만 배의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과학자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셔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일부 학자들이 지금 일본의 논리가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이 생식세포 손상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다 이렇게 섭렵해서 문제 없다는 듯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특정 이익 집단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에 불과한 거예요. 국민들의 안전, 안심해라. 안심하라고 해서 안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오염수 안전하다 이건 무책임한 얘기고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도 뭐 삼중수소 하나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하고 삼중수소가 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 이제 그걸 가지고 마구잡이로 얘기해요. 근데 요즘 삼중수소 제일 많이 나오는 발전소가 중수로거든요. 중수로는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 관련 논문들을 이제 서서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깊이 연구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른 쪽처럼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안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네. 그죠? 다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규명이 안 됐다고 안전하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 우리 이 지식인들이 늘 이런 그 논란이 생기면은 정확한 이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인류에 어떤 피해를 끼친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설을 해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안심을 하거나 아니면 우려를 하거나 맞게 싸우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국민들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너네 모르니까 전문가인 내가 말하니까 들어라. 이런 식으로 겁박하듯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괴담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드 전혀 문제 없다. 뭐 전자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광우병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부발 괴담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이 이 대표님 같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 좀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염수 방류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지 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한 분 한 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레터 보내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액티브하게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홍보 방송 또는 이제 이런 방송들이 진행될 때마다 오염수 문제를 갖다가 버리지 말게 해달라 하는 피티션 형태의 간략한 편지라도 바이든한테 계속 보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정면으로 맞춰서 특히 이제 언론사들이 일본의 그 원자력 산업계에 특히 IAEA와 커넥션 또는 그런 거에서 생기는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은 정면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기존 미디어들이 제대로 받아 적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중국 CCTV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그냥 오염성 그 대변인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 적고 한국 정부는 왜 가만히 있냐? 네. 한국 정부는 왜 가만히 있냐? 그거 따져야 돼요. 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데 뭐 약점 잡힌 거 있냐? 그죠? 뭐 약점 잡힌 거 있냐? 일본한테. 거기 그렇게 벌벌 떨고 뭐 얘기도 한마디 못하고 한국 국민들한테 괴담이라고 빡빡거리냐. 참 안타까운 국면이고 현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계속 답답해 하실 텐데 끝까지 참고 네. 잘 헤쳐나가시면 이겨 나가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광우병 그때도 이거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압박이 상당했고 그 소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4개 뭐 선결 조건을 밀면서 이제 한미 FTA 체결되면은 큰일 난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결국 국민들이 옳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계속 촛불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 위험이 있는 그런 소고기 수입에 일부 제한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도 결국 국민들이 싸움수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자력 X파일이라는 책을 쓰셨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그 책을 또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책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원자력 X파일이라고 그동안에 강의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 그 토픽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대표님 예. 책이 좋네요. 일단 작고 글씨가 커요. 읽기 괜찮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원자력계가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 원전을 계속 건설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망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산업계를 그 마피아들이 왜 저렇게 오염수를 버리는 거에 반대를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생에너지와 그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될 원자력 분야는 발전이 아니라 방사선 융복합이다. 네. 그 대안이 있군요. 네. 저는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이 이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단 그럼 원전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안과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서술된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커요.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고요. 어렵지 않게 적었고요. 네. 예,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강지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전철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마피아들이 기겁을 할 거다고. 네.
그러네요. 이게 되게 뭐랄까요? 자극적이에요. 지금 책 제목도 그러니까. 굉장히 수상해 보이고 그냥 필요 없고 뭔가 이것만 폭로서 같은 느낌입니다. 안 보셔도 이거 들고만 다니면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사서 읽다가 어려우시면 들고 다니시는 걸로 아십시오. 네, 원자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핵 테러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일본 국민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촛불과 투쟁이 일본 국민들,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싸움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좀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끝까지 막을 때까지 혹 방류되더라도 정지시킬 때까지 또 싸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